안녕하세요. 잭더 웨일입니다. 제가 평생을 통틀어서 유튜브를 찍게 될 줄은 전혀 몰랐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후기를 이렇게 남기려고 합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번 서울투자 기초반 1강은 사실 자모님의 노하우로 가득 찬 강의였습니다. 요즘 사실 주변 둘러보면 부동산 시장이 올랐네 내렸네 하면서 다들 마음이 조급해 보이거든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스마트폰으로 시세 앱을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괜히 이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매일 밤마다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수업 원 들었던 서투기 반이었지만 자모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필사한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자모님의 날카로운 현장 이야기들과 그리고 돈 욕심 제가 되게 많거든요. 돈 욕심이 많던 제가 정석적인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짐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건 보유가 전부다. 사고 팔고 하는 단타 절대 금지. 최소 5년. 서울은 10년. 그게 저한테는 가장 남았거든요. 기억에. 결국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모님 강의 중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신데요. 어느 시기에 어떤 아파트 사서 수익 조금 났는데 정부가 비거주자는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규제를 세게 하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요? 그 질문 들으실 때마다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변동성이 작고 아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전세가라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흔들려도 쉽게 손절하기 힘든 강제 보유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수익을 끝까지 맛보기가 그렇게 기다리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근데 역설적이게 그 수익을 끝까지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부동산의 특징인 강제 보유인데, 아니 왜 다들 조금 올랐다고 조급하게 팔아버릴 생각만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아주 그냥 제대로 팩트 폭격 당하고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자모님 단호하게 필기하라고 하셨잖아요. 부동산은 사고 파는 단타가 아닙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소액 투자는 최소 5년, 서울의 상급지 가치성장 투자는 최소 10년 보유하는 게 대전제다. 야, 이거 필기 적는데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자모님 제 옆에서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다른 튜터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웨일님은 수익률 사냥꾼 같다. 자금이랑 수익률에 편향된 성격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 그때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아니라고 반박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전 욕심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얼버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모님의 저 내용을 대면하면서 솔직하게 자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저는요 돈 욕심 진짜 많고요. 더 빨리 더 적은 돈으로 여러 채 사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아주 나서 난리도 아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모님 필기 노트가 제 조급했던 뒤통수를 좀 무겁게 짓눌렀던 것 같고요.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쪼개서 하급지 여러 채를 늘리는 다주택의 길은 제가 이제 또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육아도 우리가 해야 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가시밭길 같다라는 자모님 설명에 저도 진짜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영리한 정석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총 자금, 총 종잣돈을 다 뭉쳐서 한 번에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우량 자산 한 채를 매수하는 거고요. 서울시장에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다들 시장을 떠난 사람도 있긴 한데, 이번에 자모님 저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 날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저 필기에는 명확한 대안이 사실 그 안에 저는 적혀 있다라고 서브텍스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법이 변했을 뿐이다. 본인이 직접 주담대를 일으켜서 실거주하면서 서울의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매수하는 것 역시 가치성장 투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안고,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자금 계획을 안고서 소득 싸움 그리고 지출 통제 싸움을 버텨내면서 우량한 자산을 10년 동안 든든하게 보유하는 거, 그게 제 첫 번째 실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출을 가두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세 트래킹은 사치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왜 그 말씀 하셨잖아요. 1주택자가 상급지로 도약하기 위해 갈아타기를 하려면 현재 주택의 수익 더하기 내가 모은 종잣돈 더하기 대출 가능한 한도, 이거를 명확하게 가늠하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아니 그게 참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야 이거 부끄럽게도 저는 이 원칙 알면서도 실천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출 흐름을 통제 못했거든요. 신용카드 3, 4개 정도 돌렸으면서 포인트 쌓는 재미에 아주 심취해서 살았고요. 월말 되면 항상 돈이 다 어디로 갔지? 하면서 결정 미루는 삶의 악순환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노나임의 재택이 들었거든요. 재택이 듣고 나서 이제 돈을 실제로 통제하고 흐름에 가두다 보니까 자모님께서 이번 강의에서 강조하신 정확한 가늠이라는 게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서울 아파트를 사고 주담대를 이만큼 일으켰을 때 매달 발생하는 원리금을 내 소득 이만큼 안에서 충분히 감당하며 버텨낼 수 있겠다 라는 단단한 감각과 무기가 그때서야 비로소 생기게 되더라고요. 뭐 가끔 몇 년 뒤에,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몇 년 뒤에 집 살 건데 그냥 되게 아까우니까 이거 주식 QQQ VOO 자모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넣어서 굴려볼까?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그 종목을 찝어서 이야기하시는지, 자모님 QQQ VOO 하려면 최소 5년 이상 돈 아예 안 쓸 생각하고 묵혀두는 거지 그거 단타 치는 돈 아니라고. 그거 듣는 순간 또 이번에 팩트 폭격 당했지 뭐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지출 통제를 철저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대출 감당 능력을 내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가늠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기회가 왔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행 갈아타기에 대해서 자모님께서 되게 주의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역행 갈아타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윗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왜 옆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옆그레이드를 하거나 혹은 정말 심한 경우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급지를 올라가면서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우량한 서울의 땅, 지분을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뒤에도 우상향하면서 결코 배신하지 않을 그런 서울의 우량한 땅, 지분을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업그레이드 혹은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윗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살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마당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앞마당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입지 가치를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질 때야만 그걸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튜터님이나 다른 멘토님의 앞선 해안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모님이 제대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죠. 뭐 예를 들어서 도봉구 대장 아파트를 10억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서울 안쪽에 위치한 구로구 10억대 대단지나 뭐 관악구 구축 벽산불링 사는 게 훨씬 낫다.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임장을 가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듣자마자 아 그렇구나 라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정답만 듣고서도. 그래서 이런 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니 그 전에는 임장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인보도 많이 쓰면서 입지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서 비교 평가로 더 나은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수도권 소액 투자, 그러니까 알파 투자라고 할게요. 알파 투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기는 바로 교통 호재, 진짜 강력한 교통 호재,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교통 호재. 그와 더불어 더욱더 중요한 거, 도시 기본 계획 분석 절대 허술하게 넘기지 말기. 솔직히 그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 진짜 허술하게 봤거든요.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제가 짚었습니다. 정리할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은 뭐 요즘 AI가 발달했다, 인터넷이 발달했다, 뭐 정보가 유튜브에 넘쳐난다 해도 결국에 화려한 정보나 세련된 전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임장지 골목을 묵묵히 걷고 우직하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현장을 밟으면서 행동한 사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자문인 강의 들을 때 그 이야기 기억나요? 그 겨울철 매서운 추위 속에서 부산에 그때 감천고개였나 해운대 고개였나? 뭐 거기 임장하시다가 여기에서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진짜 굴러 떨어져서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끝까지 임장하시는 그 집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나라면 저렇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고. 근데 뭐 인정해요. 요즘도 뭐 자모님께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은 왜 못하세요? 이야기 들으면 대단하시다. 근데 나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비록 자모님만큼 제가 지독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 정도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해낸 사람은 저 정도 레벨에 가는구나라는 하나의 기준 컴퍼스는 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투자 인생의 롤 모델인 자모님을 이제 기준 삼아서 제 올바른 기준점으로 삼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제 자신과 약속한 최고의 우선순위 행동 목표는 오직 하나. 이번 달 내 투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매물 임장 최소 10개 이상 확실하게 뽀개기.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직하고 덤덤하게 한 걸음씩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향후 2강 후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